하다 보면은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한적 신념. 제한적 결심은 항상 제한적 신념보다 앞선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나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념을 갖기 전에 나는 뭐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신념이 있다면은 어느 순간 나는 부자가 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신념이 있다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어라는 신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신념 이전에 반드시 결심이 우선된다.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신념이 생겼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제한적 결심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5가지 쭉 한번 보는데요. 6가지. 일단 첫 번째,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한적 신념이 됩니다. 자, 느낄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기쁨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즐거움이 뭔지 모르겠어. 자신감 느낀 적 있나요? 저는 자신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자신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없는 이 모든 것은 제한적 결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죠.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네. 자,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기쁨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왜 그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심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이분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을 거예요. 평생 어떤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살아온 거지. 어릴 때 이제 4살 된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는 6살인가 그랬어. 그때 엄마 아빠가 잠깐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동생 좀 잘 보고 있으라 라고 갔는데 그 6살 된 자기가 어린 동생을 마치 그 동네에 아파트 공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높은 곳에서 한 20m 높은 곳에서 동생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왔을 때는 잠깐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동생이 없어져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 동생을 아파트 공사장으로 밀어서 죽인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 50년 이상 그냥 비밀스럽게 자기만 안고 살았던 거죠. 그분이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바로 그 동생을 죽인 그 시점, 6살 된 그 시점부터 나 같은 건 행복하면 안 돼. 나 같은 건 행복하면 안 돼. 나는 행복하지 말아야 돼. 나 행복하지 않겠어라고 결심을 한 거지. 그 결심한 사람이 그때 당시 몇 살이었다고? 6살. 그럼 동생은 몇 살이에요? 4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치료를 도와드렸죠. 근데 너무 나이가 어렸고, 이제 6살이면 철이 없던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한테 사랑을 안 주니까 동생한테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어떤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지. 그 때문에 이제 죽이고 나서 보니까 죄책감 느끼고 나 같은 건 행복하면 안 돼.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로 몰아붙이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 그 당시 한 50대 중반쯤 됐었는데 자기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건 무엇이든지 제한적 결심이자 제한적 신념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있잖아요. 부정문. 나는 능력이 없다라든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 이런 부정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한적 신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능력을 갖지 않겠다라는 결심에서 시작이 된 거죠. 나는 능력을 갖지 않겠다.
나는 사랑받지 않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나는 사랑받지 않겠어라는 결심.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라는 그 제한적 결심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모든 부정문도 제한적 신념이 되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비교문.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제한적 결심이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 자, 그 이전에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지금 능력이 없어. 그 이전에는 나는 능력을 갖지 않겠어. 이 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부정문과 비교문은 전부 제한적 결심, 제한적 신념으로 연결된다. 혹시 선생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나요? 나는 더 뭐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나요? 나는 더 뭐뭐 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제한적 결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은 이제 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다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바로 제한적 신념이다. 나는 더 잘 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나는 더 잘 살지 않겠다. 잘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언제부터 잘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더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더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언제부터 말을 잘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그 최초 사고를 잡는 거죠. 그럼 의외로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시절에 막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막 말도 하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막 놀린 거예요. 쟤는 앞에 나와서 정말 피곤하게 해. 노래도 못 부르게 막 노래 불러. 예를 들어서 말도 못하는 게 막 말한다고 나가서 설치고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따돌림이나 부정적인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앞으로 나서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구나. 앞으로는 말을 잘하지 않겠어. 앞으로 말을 잘하면 안 되겠네. 말을 잘하지 않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결심과 관련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벌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벌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하면 의외로 어릴 때 일로 가는데요.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다른 누구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그 농작물의 3분의 1을 그 빌린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 우리는 가져온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아들인 나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겠죠.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네. 이런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나는 어른이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나는 더 부자가 되지 않겠어. 난 저런 파렴치한 탐욕스러운 저런 부자가 되지는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들이 무의식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서 나이는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결심이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 라는 제한적 신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제한적 결심 제거하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나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어. 그렇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어. 그게 이제 제한적 신념이라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럼 인간관계를 언제부터 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나요? 질문해야지. 언제부터 인간관계를 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나요? 인간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친구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참 내가 마당발로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좋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인간관계 잘하는 게 좋지 않네.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하지 않겠어. 오히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낫겠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적 신념이 결심으로 가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결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결심과 관련된 최초 사건을 찾는 겁니다. 일단 결심이 뭔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념은 또 제한적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념, 그것도 부정적인 모든 신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솔잎, 뭐 송충이는 솔잎을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게 다 신념이잖아요.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라는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언제부터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나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이웃집에 부자들도 있고 나는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저 부자는 타고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쳐다보지 마라. 자, 너는 어차피 농사꾼의 아들밖에 될 수가 없다. 공부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생각해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신념의 원인을 찾는 거죠. 언제부터 자,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나요? 그리고 이외로 이제 그 부모의 그 교육들, 부모의 어떤 가치관 주입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뭔가 내가 도전하다가 막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창피당한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리적 증상성, 자, 생리적 증상, 어떤 신체 아픔 이런 것도 제한적 결심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병처럼 보이는 것들, 뭐 병원에 가면 어떤 원인도 없는데 뭐 내 몸이 아픈 거죠. 뭐 등창이 난다든지, 뭐 머리 두통이 난다든지, 뭐 이유도 없는데, 뭐 선생님 아까 어깨 그 스케치로 말이죠. 자, 그런 것도 이제 무의식 속에 어떤 제한적 결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등창이 났다 이제 이런 경우도 옛날에 치료를 한 경험인데요. 언제부터 등창이 나겠다라고 결심을 했나요? 질문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언제부터 등창이 났으면 좋겠다고 결심을 했나요? 의외로 가보면은 어머니가 등창이 나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어머니 대신 등창이 났으면 좋겠다. 어머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등창이 난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프고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대신 등창이 났어야 되는 건데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구나. 실제 이제 그런 최초 경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그 치료하지 못한 그 죄책감과 관련된 사건을 치료를 하면서 등창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도 없이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아무 이유도 없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치료가 되죠. 언제부터 할머니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나요? 언제부터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나요? 이렇게 최초 사건을 찾아가는데 자, 이분이 홀 어머니예요. 홀 어머니가 돼서 아들을 정말 그 시장에 장사하면서 힘들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마치 술집 여자처럼 수준 이하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어머니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눈에 흙이 더 들어가더라도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는 데려오지 말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 보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을 용서하고 또 며느리도 용서하고 이제 다시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거둬들이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눈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어떤 생리적 증상도
또 제한적 결심에서 생긴다면은 사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의식은 사고도 받아 끌어들인다는 거죠, 선생님. 우연히 자동차 사고가 나고 우연히 뭐 넘어져서 뭐 허리를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의식, 우리 무의식은 사고도 끌어당기면서 우리 주인을 돕고자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막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혹시 실패하면은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회사 자체도 또 큰 피해를 얻게 되는데 내가 제발 프리젠테이션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사고라도 확 나가지고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무슨 사고라도 나가지고 자, 무슨 사고라도 나가지고 이 프리젠테이션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곧잘 하다 보니까 마침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 당일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나도 모르게 또 자동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몸에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프리젠테이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확 나와서 내가 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결심이거든요. 그럼 진짜 사고를 불러들인다고. 자주 그 사고를 생각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자, 이게 이해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제한적 결심과 연관이 있다. 지금 제가 여러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에 관련된 선생님의 제한적 신념이 있으면 이걸 한번 더 치료를 하면서 제한적 신념 치료를 제가 도와드릴까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 자,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자, 시간선 치료, 시간선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선을 찾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시간선 기억할 수 있죠. 자, 과거 시간선 바라보세요. 자, 과거 시간선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선생님? 하얀색. 굵기는 어느 정도죠? 보통 굵기. 밝기는 어때요, 밝기? 밝아요. 밝다. 자, 미래 시간선 바라보세요. 미래 시간선은 어떤 색깔이죠? 노란색에. 굵기는요? 보통이고 밝기는요? 밝아요. 좋아요. 이제 시간선 위로 올라갑니다. 한 천장 높이 정도 올라가셔서 과거 시간선을 바라보면서 과거로 비행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새가 되어서 과거 끝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쭉 비행을 하세요. 자, 50대, 30대, 20대를 지나서 10대 엄마 자궁안을 통과해서 전생 끝까지 날아가세요. 다 날아갔으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좋아요. 그 과거 끝에서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공까지 날아오세요. 자, 현재 상공까지 다 날아오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미래 시간선을 바라봅니다. 미래 끝까지 날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날아가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네, 좋습니다. 다시 미래 끝에서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공까지 날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날아오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네, 좋아요. 이제 과거와 현재의 시간선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더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이 쭉 올라가서 아래 시간선이 1cm 정도 작아질 때까지, 동전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갔으면 또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자, 이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강의전까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오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네, 좋습니다. 예, 시간선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지 않다라는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이 제한적 신념 이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그 최초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요게 자, 선생님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참?
92년 한참 오래됐네요. 자, 지금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지 않다라는 이 마음이 자 1부터 10 중에 몇 %죠? 90 정도로 강해요? 네. 아주 강하네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새로운 직원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92년도에 시작했으면은 2000년 이전일까요? 2000년 이후일까요? 그 결심이? 2000년 이후요. 2000년 이후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2010년 이후요. 그럼 2010년부터 2020년 사이로 보겠네요. 2020년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2020년 선이요. 2020년 선이다. 2020년 선. 좋아. 아니다. 네. 2020년 2020년 전이네요. 2020년 전.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15년 이후 정도. 그럼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2017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요. 그럼 2016년이나 2017년쯤 되겠네요. 2016년 느낌이 강해요? 2017년 느낌이 강해요? 2016년.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셋만에 갑니다. 하나, 둘, 셋. 2016년. 자, 문득 머리에 떠오르거나 어떤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때요, 선생님? 지금도 그때 엄청 바쁜 시기였는데 네. 여러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들이 한 번에 네. 그만두게 됐어요. 한 번에 직원들이 그만두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세 명 정도 있고 나머지 한 번에 거의 한 4-5명이 거의 그만두게 됐어요. 아우,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황을 제 머리에 떠올 때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배신감 느끼고. 배신감이 그냥 배신감. 아이고. 좋아요. 그 장면을 자 천장 높이 쭉 올라가서 비행기 높이 수준의 그 시간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셨나요? 자, 그 시간선 위에서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이 한 번에 4-5명이 그만둠으로써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지 않다,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되었네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때 2016년 상황하고 지금 2025년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6년에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2025년에 꼭 그만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 그 무의식과 지금 소통하는 겁니다. 자, 지금 2025년은 좀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직원을 쓴다 하더라도 무리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2016년 우연히 그 한꺼번에 새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꺼번에 새 직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2025년에는 한꺼번에 많이 뽑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를 뽑아서 그 한 명이 기존 직원에게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그럼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자 2016년보다 좀 더 편안한 2014년이라든지 13년이라든지 그 편안한 상공으로 이동합니다. 2014년, 2013년 정도의 편안한 시간선 상공입니다. 거기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좀 전에 그 생각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2016년도에 갑자기 새로운 직원 4명, 5명이 그만둠으로써 큰 배신감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직원을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난 깨닫습니다.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한 명 정도 새로운 직원을 쓰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지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 결심을 그대로 가지고 2016년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선생님.
2016년 상황을 다시 봅니다. 그럴 때 지금 배신감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지금 편안하죠? 오케이. 그 편안함을 확인하고 다시 편안한 시간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2013년, 14년 정도에 편안한 시간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좀 전의 기운을 다시 확인합니다. 2016년도에는 갑자기 4-5명이 한꺼번에 직원들이 그만둠으로써 나는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결심을 하지만 2025년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의 새로운 직원을 쓰는 것은 그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직원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다시 수정해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직원을 쓸 수 있다, 쓰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바꿉니다. 그 결심을 그대로 가지고 현재 성공까지 비행을 해서 날아옵니다. 자, 날아오면 고개 갔다 갔다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머릿속에 그 결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직원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 결심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봐봐요. 지금 느낌 어때요? 아까는 90 정도 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죠? 30% 많이 떨어졌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이후쯤에 내가 새로운 직원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미래 상황을 한번 봅니다. 미래에 어떻게 하고 있죠? 여유도 있고 새로운 직원도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 한 1년 이후로 가봅니다. 자, 1년 이후도 어때요? 새로운 직원 제대로 쓰고 있나요? 잘 적응하고 있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 확인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나도록 합니다. 자, 숫자 5죠. 5분의 1씩 깨어나도록 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지고, 둘, 온몸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눈 뜰 준비하시고요. 5, 눈 떠주세요.